자, 16번부터 20번까지의 비문학 지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누군가 자신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의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것이라고 말한다면 더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그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대상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하면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허구임이 분명한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괴물과 그 괴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허구적 사건을 보며 공포를 느끼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이게 이 사람이 던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정을 느낀다 그랬죠. 그런데 공포영화는 실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저도 공포영화 잘 못 보는데 공포영화를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재밌는 것도 많은데 공포영화가 재밌다는데 모르겠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잘 안 봅니다. 근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허구인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섭다는 거. 예전에 무슨 세탁기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 세탁기, 그 통돌이 세탁기 앞에 잘 못 갔어요. 무서워서. 네, 저는 좀 그런 편이라. 그러네요. 그쵸?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저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두 번째 문단. 레드포드라는 사람이 나왔죠. 자, 레드포드는 허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감정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허구의 역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허구의 역설이라는 거죠. 다음 세 가지 전제를 제시했다.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존재한다고 믿는 것.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지금 1번과 3번을 보면 말이 안 되죠. 1번에서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랬는데 3번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근데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 1, 2, 3은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죠? 모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허구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순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설이에요. 이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중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맞단 말이에요. 예? 다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 맞다는 게. 그러므로 이 중에 하나는 거짓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기억은 이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예, 서로 모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을 보면 레드포드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므로 비합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유학자들은 허구에서 비롯된 감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믿음이나 생각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다른 주장이죠. 다른 주장. 허구에서 비롯된 감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 요거는 지금 이 레드포드가 주장한 바와는 다른 거예요. 레드포드는 분명히 그 감정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는데 이유학자들은 그 감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환영론에서는 환영론, 새로운
이론인가 봐요.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 허구에 몰입하여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환영에 빠져 감정 반응을 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계속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허구임이 분명한데 왜 공포를 느끼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레드포드였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환영론에서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영론. 자, 환영론에서는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 허구에 몰입하여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만큼은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환영에 빠져, 이거죠. 그래서 환영론이네요. 감정 반응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월턴과 캐럴은 공포영화의 관객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도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환영론하고 월터 캐럴은 다른 입장이죠. 얘네는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잊어버린다. 근데 월턴과 캐럴은 잊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네요. 아이고, 이가 아닌데. 잠시만요.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공포영화의 관객이, 이거 이제 부정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팀이라는 거, 얘랑 얘는 다른 팀이에요. 공포영화의 관객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도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만약 관객이 영화 속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공포로 인해 영화관에서 도망을 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공포영화가 무서워도 눈을 가리거나 뭐 귀를 가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 정도는 하지만 저게 진짜로 나의 목숨을 뺏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치거나 뭐 이러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냐면 저 사람들이 저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이런 점에서 월턴과 캐럴은 환영론은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요거고요. 요거죠. 그죠? 그래서 환영론을 비판하는 입장인 겁니다. 월턴과 캐럴은.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얘들은 그 다음에 나와요. 월턴은 믿는 체하기 놀이로 설명합니다. 믿는 체하기 놀이. 믿는 체하기란 어린아이들이 소도구를 가지고 노는 소꿉장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사물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상상하기이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은 영화를 소도구로 한 믿는 체하기 놀이에 참여하는 중이고, 관객의 감정 반응은 허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의 결과인 것이다. 자, 그래서 감정을 상상하기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때 괴물은 상상의 세계 안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다. 다만 허구적 대상에서 비롯된 감정은 상상의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일 뿐 대상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월턴은 허구를 감상할 때 유발되는 감정을 유사 감정이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상상하기의 결과로 유사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공포는 진짜 감정이 아니라 유사 감정이다. 이것은 허구를 상상할 때 느끼는 공포라는 것이죠. 됐죠? 유사 감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캐럴입니다. 캐럴은 생각도 감정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소라고 하면서 사고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고 이론은 허구를 감상하는 사람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생각에 반응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데 그냥 귀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라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라고 믿는 게 아니야. 또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눈에 나오는 그 장면에 있는 그 대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봄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이 말입니다.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생각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괴물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이 사람의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탁기 그 귀신 얘기 듣고 나서 세탁기 앞에 가면 그게 그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죠? 그 생각 자체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등장한 감각 믿음 이론이라는 게 또 있네요. 뭐 이렇게 많아. 감각 믿음 이론. 아이고, 너무 진한데. 감각 믿음 이론. 자, 감각 믿음 이론은 영화가 주는 감각 자극에 주목하여 믿음을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으로 구분을 했고요. 자, 중심 믿음은 뭐냐? 추론적 사고와 기억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감각 믿음은 오로지 감각 경험, 그러니까 시각, 촉각, 후각, 청각 그거 있죠? 네. 감각 경험에 의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믿음이다. 됐죠? 중심 믿음은 추론적 사고, 기억 이런 것에 의해서, 감각 믿음은 감각 경험에 의해서 떠오른다. 건물이 불타는 영화의 장면을 보면 건물에 불이 났다라는 감각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 건물이 불타는 영화 장면을 보면 건물에 불이 났어 라는 감각 경험, 이게 떠오른다는 거죠. 감각 믿음이. 그러면 이 감각 믿음 이론에서는 관객이 허구인 영화의 내용을 인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감각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고 감정 반응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게 주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인지적으로는 알아요. 인지적으로는 그러니까 사고와 기억, 그러니까 이런 이성이죠. 쉽게 말하면 이성적으로는 저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하지만 감각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약간 좀 오묘하네요. 이론이 약간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 믿음으로 나눴고, 중심 믿음은 이성적인 거, 감각 믿음은 감각적인 것이다. 아, 이런 거네요. 우리의 감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각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맞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감각 믿음은. 그래서 내 감각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내 이성, 기억, 사고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감각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감정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감각 경험에 의해 괴물의 존재를 경험하고 공포를 느끼는데, 이러한 감각 경험이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라는 인지적 판단에 의해 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감각 믿음과 중심 믿음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감각 믿음 이론은 관객이 감각 경험에 의해 영화 속 괴물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라는 중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 그래서 이거죠. 앞에서 이걸 설명을 못했잖아요. 그죠? 이거 얘가 그랬잖아요.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진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감정 반응을 하지만 인지적 판단에 의해서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의문을 여기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허구의 감상과 그에 따른 감정 발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허구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허구에 대해 감정 반응을 보이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대요. 왜 계속하지? 뭐 아직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특히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의 공포가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통합에서 비롯된다는 최근의 논의. 이거는 이제 이거 다음이에요. 이거 다음. 이것보다 더 최근. 그래서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통합에서 비롯된다. 영화 제작 시 공포를 주는 대상의 존재감이나 위협감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이제 더 많은 연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지문에 필기한 거를 일단 이 정리를 한번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보면서 그 아까 처음에 지문 있죠? 지문에 필기한 거를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걸 한번 쭉 쓰세요. 멈춰 놓으시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아니면 뭐 설명을 듣고 나서 멈춰서 정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감정은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럼 허구인 영화에서 느끼는 공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이제 의문이었어요. 이게 괄호인데 번호가. 자, 그래서 레드포드라는 사람이, 얘가 환영론이에요. 얘가 환영론을 이제 주장한 사람인데, 허구의 역설. 그러니까 이게 글에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 지문에, 아이고 너무 크다. 지문, 여러분 지문을 한번 보시면 레드포드가 환영론이다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레드포드가 곧 환영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구의 역설. 자,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전제인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써놨죠. 이 전제들은 서로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중 일부를 부정함으로써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거를 부정해야 되냐 그러면 1, 2, 3 중에 전제 2를 부정합니다. 전제 2를 부정한다는 것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저허구적 사건,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저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한다고 믿었으니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이 전제 2를 부정한다는 거. 근데 이게 지문엔 안 나옵니다. 지문엔 안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전제 2를 부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이제 월턴과 캐럴은 이걸 깝니다. 환영론에 대한 비판. 뭐라고 비판하냐면, 관객이 영화를 감상할 때에도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제 2를 부정하냐면, 이 환영론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까는 월턴과 캐럴이, 아니 허구라는 사실은 잊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고 믿지 않아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일부를 부정한다고만 나와 있지만 이게 아마도 전제 2를 부정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전제 2를 부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월턴과 캐럴이 환영론을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라고 환영론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환영론에서는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어 라고 주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얘네가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해야 아니거든, 잊지 않거든 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턴과 캐럴이 이렇게 비판하는 걸로 보아 얘네는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전제를 부정한다는 거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 이게 허구라는 사실을 잊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영론에서는. 그러니까 환영론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환영론에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니? 전제 2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환영론에서. 아시겠죠? 환영론에서. 자, 그런데 월턴과 캐럴은 그걸 까는 거예요. 아니다.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제가 안 써놓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근거가 뭐예요?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근거. 얘네가 영화관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영론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턴. 자, 믿는 채 하기 놀이. 월턴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위에서는 월턴과 캐럴이 환영론을 까는 거였고 비판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월턴의 주장. 그럼 뭐냐? 예. 그럼 어떻게 볼 거냐? 믿는 채 하기 놀이다. 상상하기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은 상상의 세계에서 성립하는 유사 감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고 유사 감정이다. 그러니까 유사 감정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세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허구적인 세계에서도 이걸 느낄 수 있는 건 유사 감정이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캐럴은 그게 아니라 이건 유사 감정 아니고 진짜 감정인데 사고 이론,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여기 있죠? 이거 제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써놓은 거예요. 설명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야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괴물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에 반응하는 거. 생각만 하면 거기서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네요. 그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감각 믿음 이론. 감각을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으로 구분했다. 중심 믿음은 추론적 사고와 기억에 의한 믿음, 감각 믿음은 감각 경험에 의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믿음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감각 경험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이걸 내가 따지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내 감각 경험이 그냥 그걸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지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감각 믿음 부분에서는 저 허구를 보면서도 자동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나한테는 감각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중심 믿음도 있거든요. 중심 믿음도 있기 때문에 인지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설명이 되죠. 마지막으로 최근의 논의. 허구임을 알면서도 허구에 대한 감정을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든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포가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통합에서 비롯된다. 이거랑 좀 달라요. 중심 믿음, 감각 믿음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최근의 논의가 있다는 것이죠. 영화 제작 시 공포를 주는 대상의 존재감이나 위협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최근의 논의를 그냥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셔야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